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이번 주도 커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도 12월 달 막년에만 하지 마시고 책도 좀 읽어라 이런 뜻 같네요. 아, 정말 보니까 송년회 많은 달이네요. 그럼요. 네. 네. 자,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찌우는 시간,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북마스터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개편 첫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방사수 하셨습니까? 네, 본방사수했고요. 네. 일단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책 소개해준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책 어떻게 구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으셨죠. 네. 아니, 저도 방송을 보는데요. 여기서 네. 분명히 들었잖아요. 네. 방송으로 이렇게 듣는데 새로워. 너무 새로워. 솔깃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 책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셨을 텐데 네. 저 책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그 TV 책방 북소리 SNS를 팔로우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 매주 주목하는 신간과 소개책 정보 소상하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신간들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북벤저스가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따라 반갑습니다. 엔돌핀이 좀 스튜디오에 팍팍 들어오는데요. 네, 만만치 않은 게스트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북벤저스입니다. 예. 이게 2년차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항상 첫 회는 잘 되는데 네. 2회가 약간 버벅이게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약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이게 기가 좀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요. 들죠? 예. 네. 해결책의 터줏대감 출판평론가 김성신 북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군요. 사실 이 해결책은 좀 작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같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데 나오니까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결책은 또 이제 고민 사연을 한 분이 보내주시면 거기에 이제 한 권씩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래서 조금 좀 답답했어요. 좋은 책들이 늘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책 추천 대방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만화를 사랑하는 문학평론가 우리 허희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네. 사실은 해결책을 두 분이 같이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해촉되고 저희 북벤으로 새로 영입되신 거죠.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네. 잘린 거죠. 저희가 영입이 좀 뭔가 돋보이는 영입이니까요. 네. 우리 프로그램을 더욱 살찌워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개편 때 출연을 했는데 네. 또 오늘 바로 이어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쟤는 또 나왔네? 이럴 줄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북소리의 언데드가 아닌가. 쟤는 안 죽는구나. 네, 진양의 북배님과 이창현 북배님이 계시기 전에 제가 이미 북소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령처럼 알고 지금 있습니다. 배회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터줏대감을 과시하는 듯한 저희는 그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 네. 했다고 저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해결책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도 알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예. 그나저나 오늘 굉장히 그 뉴페이스 한 분이 지금 계세요.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책 덕후로서 참 할 말이 많은 우리 북소리 그리고 해결책 너무너무 살아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다 되게 잘 보거든요. 근데 끊기면 다시 같이 찾아봐야지 이러면서만 찾아서 다시 보고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남정미 북벤. 근데 그 소문이 정말 이렇게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 언제였냐면
서희 북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찼다. 네. 이게 무슨 거의 용쟁호투의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밀려났습니다. 네. 남정미 북벤이 또 네. 최근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무슨 상 받았어요? 저기 서점 공헌상이라고요. 네. 매해 11월 11일이 서점의 날이에요. 그 한자로 책자가 이렇게 그래요? 생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 모습이 쫙쫙쫙쫙 일자로 꽂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대 과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서점의 날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좀 책 이야기를 재미있고 맛있게 해준다고 고생했어 이러면서 궁디 팡팡 하면서 서점 공헌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받았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부러운 상 받으셨네요. 몰랐습니다. 예. 네. 제가 뭐 이런 훌륭한 분께는 충분히 제 자리를 양보해드릴 수 있죠. 고맙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잘 받아서 그럼요. 잘 이끌고 네. 나가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예, 저희 북소리가 정말 뭔가 점점 이 세를 확장하는 진짜. 게 이게 뭐 느낌 참 좋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이거 진짜 긴장스러운. 네. 저 좋은 의미이길 바랍니다. 자, 긴장 푸시고요. 이제 네. 신간 소개할까요? 네, 예. 올려놓고 네,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되죠. 예. 자, 어떤 책이 좋을지. 아니, 다음부터는 좀 미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하시 좀 읽기가.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보고.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이야.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13권의 신간을 준비했는데요. 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어떤 책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자, 이 신간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요. 저 한 권씩 좀 각자 자유 추천 부탁드릴까요? 네, 이창현 북마스터부터 네. 시작 좀 해주시죠. 이 성공한 인생. 와, 일단- 장편이 나왔어요? 네, 빨간 책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인상적인 책인데요. 네. 김동식 작가는 여러분들 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작가.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작가 막 이런 네.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체험을 하면서 글을 쓸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네. 성공한 인생 정말 또 한 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예컨대 만약 10억을 준다면 감옥에서 1년 사실 수 있겠어요? 좀 고민해볼래요. 네, 그렇죠. 또 만약 10억이면 뭐. 1억을 준다면 벌레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돈과 성공에 매달려 있는 현대인에게 한 번쯤 고민해 봄직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과연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견디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첫 번째 빨간색 겉장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김동식 작가의 성공한 인생. 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김동식 작가가 뭐 노동자 작가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보다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작가의 왕성한 창작 욕구예요. 맞아요. 놀라워요. 네.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1년에 300편 이상의 글을 쓸 수 대단해요. 있는지 네.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 글을 굉장히 빨리 써서 그런지 또 읽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평적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신나게 읽힙니다. 네.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일하시면서 굉장히 평소에도 밤에 이렇게 나는 아무런 소설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포털에 검색해볼까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시고 그걸 대입해서 또 쓰시고 맞아요.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어떤 인내력을 보여준 작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남정미 북배는 어떤 신간 추천하시겠어요? 남정민이가 남도 정작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셨네요. 네. 보면 요즘 그 여행과 음식 관련된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좀 남도라고 하면 왠지 음식. 그리고 평야가 많으니까 넉넉함. 그 왜 어떤 그 미녀나 이런 거 봐도 날 좀 벗어 아니고 아리랑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 여유로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성신 북배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이 특별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노트북을 열다. 굉장히 뭔가 재밌어요. 여성 팬들을 노리고 예,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빅픽처 그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요? 주로 잘 노립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 분의.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전부 엄마 혹은 아내 네. 혹은 뭐 주부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여성들이신가 봐요? 그렇죠. 예. 뭐 전업주부도 계시고요. 예. 회사원도 계시고 예. 기자분도 계시고 예. 근데 다양한 여성분들이 모여서 6개월 동안 쓴
글을 모은 그런 책인데요. 네. 찬밥 한 그릇에 정말 그 자존심이 막 상하는 그런 어느 날, 또 아니면 아이 이름으로만 너무 불려서 누구 엄마, 맞아요. 누구 엄마. 그렇죠. 어느 순간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게 내 이름인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래서 슬픈 어떤 날, 뭐 아니면 또 뭐 가족 여행 떠났는데 시어머니 편만 이 남편이 계속 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걸 정말 저는 이 남자분들, 특히 이 결혼하신 남자분들 꼭 읽어보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자기 입장을 떠나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같이 평생을 같이 옆에 살아도 네. 내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던져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글을 쓰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한테도 네. 또 그렇죠.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신간 소개해드리니까요. 분명히 이제, 나 저 책 갖고 싶어 맞아요. 하시는 분들 네, 예. 계실 텐데 저희가 선물로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신간을 네.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간을 받고 싶은 시청자분들은 TV 책방 북소리 여기다가 이름을 올려주시고요. 나 이런 책 갖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북마스터인 저의 권한으로 여러분들께 이 모든 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세금이 안 아깝네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김성식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저희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책 처방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고민 주제도 오늘 주제가 이번 주 고민 주제가 바로 직장 후배와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그래서 오늘은 번아웃 증후군을 주제로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을 준비하면서 네, 올 한 해 해결책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게 네. 책을 통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풀어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야, 일단 먼저 애쓰셨다는 거, 칭찬 수고하셨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몇 개 정도의 사연을 해결하셨습니까? 요 둘이 같이 하기 2018년 3월 30일부터 네, 맞습니다. 시작을 해서요. 네. 33개의 사연. 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각각 한 권씩 66권의 네. 해결책을 제시를 드린 거죠. 아, 예.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네요. 예.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실제로 거예요. 책은 예. 저희가 한 권씩 추천을 했지만 네. 이 작가님들과 상의를 할 때는 책을 보통 막 두세 권씩 추천한 다음에 추렸거든요. 그렇겠죠. 네. 사실 근데 이게 책으로 뭔가를 해결한다? 이게 좀 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뒷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쉬운 점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아쉬운 점이라면 예. 저 사연에 이 책이 더 좋았겠구나라는 게 나중에 아. 떠오를 때 그럴 때가 맞아요. 제일 아무래도 예. 아쉽지 않았겠어요? 그 술을 사랑하는 24살 이분 별명이 자신을 이슬 사랑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던 예. 굉장히 사랑하셨던 모 소주 네. 브랜드가 생각나요. 어떤 종을 좋아하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그 뭐 직장 갑질이라든지 심지어는 직장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고 네. 사회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많이 잡혔는데요. 이 사연 보면 부장님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술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네 술 사랑하지? 와서 마셔. 또 와서 마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걸 자기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예. 억지로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치이게 된 그럼요. 거죠. 그래서 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일종의 직장 폭력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하세요라고 권유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미처 못 드린 것도 사실 내내 좀 아쉬웠던 기억입니다. 저는 돌이켜보건대 이 사연자분의 고민에 좀 더 밀착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예, 반성을 좀 예,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제 고민처럼
예, 저의 문제를 해결하듯 책을 추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막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 존재가 되기가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온전하게 감정이입은 못했던 뭐 이런 것이 사실 제일 힘든 그렇죠. 거죠. 네. 또 딸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도 있었는데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 딸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내 딸이 그런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고 이제 네.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장가도 안 갔지, 딸도 없지, 젊지. 맞아요. 예. 거의 삼중고였죠. 거의. 맞습니다. 젠더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남성분 두 분이 진행하면서 오는 한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훨씬 더 젠더 이슈도 풍부해지고 네. 남정미 부배는 직접 이 코너를 즐겨 보셨다면서요? 네, 아주 즐겨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쉽고 네. 읽기 편하고 제가 제 수준으로 이해하기 편한 책들 같은 경우도 좀 여기다가 보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 저희 해결책에서 조금 같이 가미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풍부해지겠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되게 시민들의 너무- 목소리. 제가 모니터링 꾹꾹해서 네. 할 거예요. 우리 해결책을 통해서 다양한 조언을 좀 더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새로워지면서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이제 딱 맡기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두 그 전에도 분이- 걱정을 하셨어요? 아니요. 많이 했어요. 아니요. 두 분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해주실 것 같고 또 허위 북배는 굉장히 또 깊이 있게 맞아요. 우리가 책에 관해서 시야를 좀 넓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시죠. 남정미 네. 북벤이 들어와서 참 든든한 게 네. 저는 남정미 북벤이 캡틴 마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접니다. 네, 아니 거기 어벤져스 영웅들 중에 제일 센 사람이 캡틴 마블이거든요. 정말요? 아니, 날 방패 삼아서 날 막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요 이렇게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서로 칭찬하면서 네.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느낌은 어떤데 이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저희가 막 칭찬하는 그 지켜보고 계신 분이 사실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요. 네. 자, 해결책에 고민을 보냈던 사연자가 개편을 맞아서 직접 저희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분이 어떤 사연으로 저희 해결책을 찾으셨었는지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상손님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연자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한 4, 50대쯤 돼서 보여요. 저희 어머니뻘? 아니, 여기는 무슨 커피 하나 두 잔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을 막. 저희가 주문 받을 그러죠? 때도 대기 시간 15분 이상 걸리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딱 말 자르고 진짜 짠맛 나면서 자기 회의 시간 늦었다고 좀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그 남자분이 저기요,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달래요. 아, 제가 카페가 잔금 환전도도 교환이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진짜 근데 정말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진짜 저희도 부모님 다 있고 다 얼마나 귀한 상처받았으면. 자식들인데 제발 저희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해결책을 드려야죠. 자, 사연의 주인공이셨어요. 진상손님 때문에 해결책의 문을 두드렸던 고민 사연자 박수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견디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초대시켜주셔서. 네. 아니 이렇게 미인이셨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방송하셨네요. 용기가 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촬영을 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 그랬었냐고 몰랐다고 다 뭐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이제 이번에는 얼굴 확연하게 드러내고 이제 당당하게 한번 출연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서 눈물이 핑 도시는 게 아직도 네. 그렇게 마음고생 여전히 고생 네, 진행 여전히. 중? 현재 진행 중. ING. 예. 비디오 보고 설명 듣고 참 네. 나도 혹시 어딘가에서 저런 진상 손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도 되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뭐 하는지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커피가 좋아서 이제 올해가 벌써 5년 차예요. 저는 5년 차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진상손님 편을 네. 준비하면서 이게 남일 같지 않았던 게 정말 밀착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3년 정도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손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수영님의 맞아. 이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이번에 책 잘 추천해야겠다. 그럼.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했었습니다. 너무 잘 읽어서 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따로 네. 찾아뵙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근데 아니 또 저희가 인연이 있는 게 네. 보통 저희가 책 추천을 하잖아요. 해결책을 만들면 그 책을 이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께 보내드리거든요. 우편으로 보통은 아, 보내죠.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직접 갔어요. 오. 네, 저 책을 전해드렸습니다. 일하고 네. 있는 도중에 갑자기 깜짝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예. 근데 정말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네.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손님 맞아요. 중에 일원으로 대신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꼭 뵙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사실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는 해결책이 정말 해결책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저희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더 책에 대해서도 더 마음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네, 정말 인생의 해결책이 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네, 담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는 코너에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도 진상손님에 대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진상손님들이 있는지 좀 그러게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직도 뭉클한데 네. 뭐 집회가 교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게 그냥 10원짜리가 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진짜 이 거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욕까지 들어야 할 정도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했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카페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세요. 근데 저희가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매장에서도 정말 크게 블랙보드에다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써놨어요, 친절하게. 네. 근데 다들 앞에서 김밥에 어떤 분 치킨까지 시켜서 드시고 정말 그러시는- 치킨을 시켜서 네, 드시는 치킨도 분이 시켜서 계세요? 들고 와서 드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진상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진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매장에서는 안 되신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네 이러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서 아이씨 이러고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그런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언어폭력뿐만이 아니라 뭐 진동배를 던진다든지 뭐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주문하는 음식 얼굴에 던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신체적인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많이 바쁠 때는 손님들한테 이제 사전에 주문하실 때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 대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 연세벌 되시는데 자기 커피 아직 멀었냐고.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앞쪽에 주문이 많이 밀려 있으셔서 이제 지금 커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앞에서 여기 무슨 커피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냐고 이런 곳이 다 있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 사람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안전부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본인 말씀 마세요. 우리 사회가 격차 사회, 피로 사회 이런 것에 개인들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는데 비교적 자기가 고객은 왕이라는 이상한 관념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그런 면에서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네, 아마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죠. 공통의 경험들이 그럼요. 많으실 거고요. 맞아요. 예, 네.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해결책을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 어떤 책을 추천받았을까? 맞아. 그게 네. 포인트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책을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일단은 성심평론가 분한테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는 이 책을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 책을 처음에 받았을 때 재미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모든 알바생들한테
그냥 서비스직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면은 진짜 다 공감될 만한 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가장 친한 동생한테 제가 그 책을 빌려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돌려주네요. 재밌다고 다른 친구들도 네, 빌려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효과적인 처방이었네요. 최고였어요. 네. 저는 그 책을 제가 권해드려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도움을 받은 것이요. 굉장히 좋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면 스스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이상한 사람들이 늘 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일종의 생태학을 알고 있으면 대비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취지였죠. 그 책을 소개를 드렸던 네. 것이. 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뜨끔했던 건 네. 혹시 내가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또 한번 네. 그렇죠. 보게 걱정하게 되는. 되죠. 과연 나도 다른 데 가서 맞아, 맞아. 네,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허위평론가님께서 아이의 뼈란 책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이의 뼈? 네. 거기에 실린 단편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 그랬죠. 네. 네. 제목만 봐도 아이의 뼈 약간 조금 어떤 생각 드세요? 무서운 스릴러. 네, 엽기?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 장르가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진상 손님분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네. 제가 먼저 읽고 싶더라고요. 예. 또 제가 먼저 읽어봤잖아요. 네. 읽어봤는데 진짜 속이 정말 시원하고요. 아, 그래요? 제가 복수한 듯한 기분? 네. 오. 대신. 네, 완전. 일단 내용에 복수가 들어가는군요. 손에 우라가 많아가지고.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거 아직 계속 상기하고 있는 거 계속 아니에요? 납니다. 네.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후의 아이고. 읽어보세요. 네. 저도 추천합니다. 아, 네네네. 이제까지 사실은 이 해결책에 정말로 많은 인생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네. 앞으로 해결책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이게 북소리가 책으로 소란의 세상을 이렇게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소란의 세상인데 두 평론가분님들의 책 덕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연들과 그렇죠. 고민을 가진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고민은 약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과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책들을 더 소개시켜주고 고민 좀 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그럼요. 이제는 주셨네요. 남정미 북벤이 그 일을 대신할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대를 모아서 12월의 첫 고민 사연을 다 같이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해결책 확장판, 세상의 모든 고민. 책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박수영 씨 이렇게 자리하셨으니까요. 오늘 시민 북벤으로서 함께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앉아 계시면서 예, 네,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네 분께서 그렇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네 분께서 북벤으로서 네. 활약해 그렇습니다. 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은 책으로, 그리고 박수영 씨는 따뜻한 차로 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도착한 고민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도착한 사연입니다. 짜잔. 네. 오, 봉투에 넣어서. 네, 봉투에 넣어서 네. 새롭게 해결책을 이끌어갈 제가 네. 조금 맛깔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12월만 되면 이상하게 외로움 타는 저를 도와주세요. 아, 연말이 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평소 술을 즐기는 저는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다, 동창회다, 각종 동호회까지 더더더 바빠진 요즘을 보내며 그야말로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휴, 이 술 냄새. 어제 또 달린 거예요? 대학 동아리 오비 모임 있었거든요. 부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어제 딴 인형인데 부장님 드릴게요. 아주 우리 동네 연예인 나셨어. 몸 좀 생각하면서 마셔. 사람들은 제가 12월을 즐기는 줄 알지만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스산해진다는 겁니다. 몸은 전기장판 위에 있는데 마음은 시베리아 한복판에 서 있는 듯 외롭고 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 이분날 저를 바람 맞췄던 그놈도 떠오르고 한 해 동안 대체 나 뭐 했나, 승진도 연애도 나만 쏙쏙 피해간 것 같고 혼자 보낼 크리스마스엔 차라리 야근을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이 되고 맙니다. 나이만큼 성숙해진다던데 대체 언제쯤 돼야 저는 성숙해지는 걸까요? 오늘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12월만 되면 외로워지는 날. 이번 주 고민 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자, 허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보통 제가 이 고민 사연을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근데 남정미 북벤의 리딩을 들으면서 이분은 프로다. 나는 발끝에도 못 미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떤 뭐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네. 진짜 앞으로 해결책 잘 진행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허이 북벤 네. 많이 차여봐서 그래요. 내가 술 많이 저는 먹어봐서 솔직히 그래요. 이거 남정미 북벤 사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만. 잘 읽으시나? 네, 그런 의미 들었어요. 네. 서방책도 먼저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제가 또 북소리의 유령 같은 죽지 않는 언제드니까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네. 이분이 진짜 고민인 건 커플들 속에서 외롭다라기보다는 12월이 되면 자기의 어떤 그 연말이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저한테도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또 책을 고심했는데 제가 들고 온 책은 페르난도 페소아 시인의 초콜릿 이상의 형 이상학은 없어라는 시집입니다. 이야. 뭐 제목만 봐도 느낌이 이상의 오시죠? 형 이상학은 없어. 책 자체가 정말 먹고 싶은 진짜요? 뭔가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페소아 신드롬인가 봐요. 그래요. 지난주에도 페소아 맞아요. 책으로 근데 이 우리가 얘기 페소아가 나눴는데. 유명한 게 보통 뭐 필명 그러면 이제 본명과 필명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명이라고 해서 120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 아나운서님 자기가 몇 개 정도의 자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다중이 중에 하나인데 네. 120개까지는 안 기억 되죠. 못할 것 보통 같아요. 뭐 한 네. 대여섯 개, 두세 개 네. 정도 되는데 120가지의 이름이니까 우리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네. 연극 같은데 연극 분장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마 120가지의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나란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커플이라고 해서 꼭 뭐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커플도 그렇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주변에 부부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허이야, 너 결혼하면 안 외로울 것 같지? 남편이나 부인이 외면하면 더 외로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분이 느끼고 있는 존재론적인 고독, 그 고독을 가장 잘 들여다본 이 시인의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고독을 좀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페소아가 직접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식구로 추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제목에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시의 한 구절이에요. 소개를 해드리면 어서 초콜릿을 먹어. 봐, 세상에 초콜릿 이상의 형 이상학은 없어. 그래. 모든 종교들은 제가 전부 다 가르쳐준 게 없단다? 라고 얘기해요. 되게 쉽다. 초콜릿 그러니까. 먹으면 된다는 초콜릿 거예요? 먹으면 된다는 거죠. 진짜? 뭐 이 이상 감명한 해결책이 어디 요번 있습니까? 연말에 초콜릿 매상이 좀 올라가겠는데요. 그럼요. 네. 야. 초콜릿 가게 분들, 고마우시죠? 저예요, 저. 책도 팔고 맞아요. 팔고. 네, 초콜릿을 먹어봐라. 네. 글쎄요. 올바른 예.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페소아는 먹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올바른 해결책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제가 우편으로 책 다시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때 예. 제가 페소아 책 플러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얹어보세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번엔 그러면은 우리 남정미 북겐? 예. 저는 아까 전에 읽어보면서, 회사에서 야근이나 할까봐요,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야근까지 고려하는 이분을 위해서 이런 책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즈미야 간지의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오. 그러지 말고 계시죠? 이즈미야 간지. 저자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좀 간지가 나는 네네. 사람이죠. 네. 일본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히키코모리, 일본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프리타 또는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우리 삼포 세대 같은 거예요. 네.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일본이니까 얼마나 과로사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과로사라는 것도 세계의
뭐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고유명사가 있더라고요. 카롯이라는 게 옥스퍼드 사전에 아예 등재가 나와 됐죠. 있다는 거죠. 예. 살아갈 의미를 잃은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일 말고 뭘로 삶의 보람을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는 정확히 네가 처한 상황을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외로움 대신에 야근이라니 이렇게 본인 인정하지 외로우면 외로운 거 인정해. 뭘 일해갖고 피하려고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심리학 용어로 말하고 있는 신포도의 기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배가 고픈 여우가 나 저 포도 되게 먹고 싶은데 근데 안 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 되게 싫 거야. 쟤 따먹어봤자 별로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할 수 못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포도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합리화하는 걸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의 도구 중 하나인 이 방어 기제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루션.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말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나가세요. 나가서 많은 커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들, 많은 커플들의 사랑하는 모습들 보시면서 부러워, 울고 연애하고 싶어. 이런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바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포기해서 사실 일로 도피하지 않는 거 괜찮아요. 뭐 그냥 저는 책으로 어떤 해결책은 아니지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일로 난 도망갈래. 그거는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박수영 북팬께서는 어떻게 끌리는 책이 지금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이즈미야. 그치. 네, 너무 저도 근데 외로워도 네. 죽어도 야근은 못 하겠네요. 예. 아니 또 카페에서도 초콜릿 팔잖아요. 저거는 조금. 그래요? 네, 저는 여기에 손을 들겠습니다. 허이 북배는 저희 쪽으로 잘 오셨어요. 저는 이쪽으로. 자, 김성신 북배 네. 약간 초조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오늘 자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요. 50세 빛나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50세.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을 보면 성숙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 일상의 무의미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지금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또 나이 한 살 더 먹네 이런 생각들 그렇죠. 때문에 초조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나이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는 이미 내가 쭉 다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올 나이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마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새롭게 또 다시 돛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설레어 하면서 야,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뭘 하지? 라고 신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초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성숙함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 무엇을 봐도 별로 가슴 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독한 무료함, 지독한 무의미 사실 거의 그 정도 되면 스스로가 너무 늙은 거죠. 나이는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늙은 거일 수도 있고 100세가 넘어도 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세에 빛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가 봐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에릭 뒤당의 50세.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들이 그 위대하게 된 그 거의 대부분의 업적이 50세 이후. 아, 그래요? 네. 저도 아직 기회가 남았네요. 그 정도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50세라고 잡았는데요. 네, 맞아요. 80세 내지는 90세가 넘어서, 그 90세가 넘어서 그분이 하신 일이 결국 그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작가 좀 잠깐 먼저 좀 짚고 그래요. 갈까요? 에릭 뒤당 소개 좀 해주세요. 프랑스의 작가. 예. 방콕에서 좋죠, 뭐. 네.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에 사진작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책을 낸 게 54살인가요? 예. 이렇게 되니까 54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작가조차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런데 예. 옛날에 우리가 평균 60세였을 시절에 네. 30살이 청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가 되니까 50세 사실은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이 50세에 뭘 한다는 게 이제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힘내라 50대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불러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 저자 자체가 50살이 될 때까지, 네. 5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던 거죠. 네, 예. 그러고 나서 50살 그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난 좀 위대하게 살고 싶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배들을 찾은 겁니다. 찾다 보니까 아, 이걸 나만 보기는 아까워. 그래서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펴냈다. 박수영 북밴께서 추천해주신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보면 외로움 타면 외로움이 곧 화를 일으키죠. 네. 자, 뭐 다들 화나시면 보통 어떤 차를 드세요? 달콤한가요?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초콜릿 얘기하셨잖아요, 초콜릿. 맞아요, 달콤한 맞아요. 거. 근데 저는 오히려 달콤한 걸 먹으면 더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 책이 계속 취향이 안 맞았구나. 저는 반대로 아메리카노 맞거든요. 오. 네. 근데 아메리카노 쓴맛이 이제 씁쓸함. 씁쓸함 때문에 그런지 그게 이제 화를 좀 억눌러 주더라고요. 근데 또 때로는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또 달달한 것도 땡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추천한 차가 있어요. 이제 바닐라 라떼라고. 바닐라 라떼. 네, 바닐라 라떼는 적당한 달달함과 이제 에스프레소 쓴맛이 적당히 조화로워가지고 단짠단짠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단쓴단쓴. 딱 좋아. 맞아요. 그렇죠. 단쓴단쓴.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앞으로 자주 출연하시면 좋겠네요. 네,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죄송하지만 박수영님 부를 거면 진상손님 더 많을 텐데. 오늘 뭐 나쁜 달리는 거 아닌지. 저희 한번 좀 맛을 볼까요? 네네. 제가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시원하고 아, 진짜 단순. 단순.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단짠단짠 아닌 단쓴단쓴. 커피도 책과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좋은 설명, 좋은 해설과 함께 마시니까 훨씬 맞아요. 맛있는데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이 세 분이 그 해결책으로 추천해주신 책과 이 커피를 통해서 고민 사연자께서 고민 해결에 좀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아니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TV 책방 북소리 홈페이지와 또 네. SNS를 통해서 고민 사연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 저희가 고민 사연을 바로 책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정말 이제 저희 끝인사 드릴 시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저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뛰셔야 돼요. 이렇게 네. 또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서로 격려하고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와 함께 하는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네. 예, 이제 1부 리그 승격하셔서 또 여기서 아주 멋진 활약 해주시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처음에 긴장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여기가 스튜디오가 너무 제 방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너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저 콜해주세요. 당장 달려오겠습니다. 이야, 저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서희 평론가님 너무 좋은 자리, 저한테 좋은 탄탄한 시청자들을 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결책 방송을 하면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때 하트가 몇 개 달렸나를 사실 해봐요. 그래서 댓글은 뭐가 달렸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남정미 북팬이 제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아마 그 하트의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 것 같아요. 김성신 북팬이 복 받으셨습니다.
내일 붙어가는 거죠. 네. 1부 리그 승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진양의 북마스터님과 또 이창현 북마스터님과 함께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박수 안 야! 허리 북밴 오셔서 저희도 너무 든든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요, 박수영 북밴처럼 시민 북밴저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이 결정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 주시길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저자, 또 다뤄보고 싶은 책, 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요, 시민 북벤저스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제작진들은 항상 시민 북벤저스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담아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이번 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